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선도문화학과 민성욱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의 뿌리 역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뿌리 역사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먼저 제가 사진 한 장을 갖고 나왔습니다. 울릉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향나무입니다. 추정 수령은 무려 2500년입니다. 정말 오래됐죠. 그런데 최근 들어 나이테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 보니까요, 그 추정 수령이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약 5000년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흔히들 반맞는 역사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향나무는 추정 수령이 5000년이 맞다면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오래된 나무인데요, 이렇게 오래 살려면 어떻습니까? 그 뿌리가 깊어야 되겠죠.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첫 구절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은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구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멀유자, 오래를 구자입니다. 아주 오래됐다고 하는 뜻입니다. 즉, 아주 오래된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 역사가 오래된 것만큼 전통도, 그리고 문화도 아주 빛나는 전통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력 5월 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음력 5월 2일은 국조 단군 왕검의 탄신일이십니다. 누구에게나 부모가 있기 마련이죠. 또 그 부모는 또 위에 부모님이 계시고, 또 부모는 또 부모가 계시고,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정점에 이르게 되겠죠. 우리 민족의 국조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역사적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존재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가 없었다면 우리 또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대한민국과 한민족 역사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조이신 단군 왕검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이 위인상은 천안에 있는 한민족 역사문화공원에 있는 국조 단군 왕검상입니다.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좀 낯설 수 있습니다. 한민족 역사문화공원은 역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역사적으로 위인들이 많이 이렇게 모셔져 있고, 그 동상들이 세워져 있고, 그 동상들에는 그분들의 오록과 또 치적, 업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국조이시니까 그분들보다는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맨 위에 이렇게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식 국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현대적으로 해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서 있지 않습니까? 서 계신 것은 지금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서 온 세상을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고 계시고, 그리고 한 손에는 지구를 들고 계십니다. 즉, 이 홍익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한민족만 위한 것이 홍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어쩌면 지금 우리가 지구라는 공통된 공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 운명 공동체라는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기업 경영, 국가 경영을 떠나서 이제는 지구도 경영하는 시대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구 경영의 상징이 바로 이 국조당군 왕님께서 지구를 들고 계신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 뿌리 역사가 있는데 왜 우리 뿌리 역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을까요? 혹은 그 뿌리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즘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역사와 신화라는 논쟁의 시작이 우리부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논쟁한 적이 없습니다. 이 역사와 신화라는 논쟁도 어쩌면 우리 스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 역사를 정립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한국인이 아니고 일본인이었습니다. 이름은 하야시 다이스케입니다. 이 하야시 다이스케는 1892년에 출간한 조선사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당군조선을 황당하여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당군조선을 그의 조선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즉 역사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답습해 왔던 것이 그동안 우리 역사였습니다. 바로 식민주의 사관에 입각한 역사였던 거죠. 다음 기록을 보는 뿌리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당군조선 혹은 고조선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 당군조선의 역사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 기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만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기원전 7세기 인물이죠. 춘추시대 때 제나라의 재상입니다. 간중이 저술했다고 알려져 있는 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조선이라는 국가가 처음 나옵니다. 대개 이 당군조선을 신화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조선이라는 국가가 기원전 7세기 인물이었던 간중이 저술한 간자에 처음 나오기 때문에 이 기원전 2333년에 당군조선이 건국됐다는 것은 허구고 신화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게 가만 내용을 보시면은 이 당군조선이 기원전 7세기에 건국됐던 말은 아무런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저 그동안 인지를 못했다가 기원전 7세기 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지 기원전 7세기 때 당군조선이 건국됐다는 기록은 아닌 것입니다. 다음 이 고조선 왕검조선이라는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사서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 권 1, 제1 기편 고조선 왕검조선조에 보면 위서에 이르기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당군 왕검이 있어 아사들의 도읍을 정하였다. 나라를 개청하여 조선이라고 했고 고와 같은 시대, 고라고 하는 것은 당요, 즉 요임금을 말하는데요. 고려 종종의 그 휘자하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피한 겁니다. 자, 그래서 기원전 2333년이라는 연대가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기록으로 살펴봤고 그 외에도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려사라든지 등등 많은 우리 정사에도 남아 있고요. 우리가 그 정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성가사수로 분류되는 많은 사서에는 너무나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당군, 우리 국조 당군 그리고 그가 세운 당군조선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사단법인 국학원에서는 보통 이 국학이라고 하는 건 나라의 학문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 국가에서 주도해서 이 국학원을 운영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뜻이 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이 국학원을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와 철학을 연구하고 알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뿌리 역사를 찾아서 알리는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국학원에서는 음력 5월 2일, 즉 당군왕검 탄신일부터 10월 3일 개천절까지를 당군할아버지 문화축제기간으로 설정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당군할아버지께 인사드리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조이시니까 가장 큰 어른 아니겠습니까? 집안에도 가장 큰 어른한테는 먼저 인사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나라 예법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 국조이신 당군왕검의
인사드리는 그런 행사도 진행하고 있고 다양한 그런 문화축제를 진행해 왔던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당군은 어떤 존재였느냐? 바로 민족의 위기 때마다 당군은 우리의 구심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위기 때마다 새로운 기회를 창조해낼 수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더 빛나는 민족의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되어줬던 것이 바로 우리 국조 당군왕검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면면이 그 홍익의 유전자, 홍익의 DNA가 우리한테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인데요. 자, 이러한 홍익의 유전자를 심어주신 우리 민족의 뿌리인 당군 할아버지, 국조 당군 왕검, 가장 큰 어른에게 우리가 인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역사와 신화 혹은 종교라는 프레임으로 이 당군을, 우리 뿌리 역사를 가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당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제 문화로 이제 승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홍익 실천은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글로벌 문화 트렌드인 한류가 뜨고 있지 않습니까? 한류가 왜 뜨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러한 우리한 위대한 스피릿인 홍익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류가 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당군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당군의 가치는 세계 유일의 깨달은 성인이 위대한 평화 철학으로 세운 나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민족도 깨달은 성인이 위대한 평화 철학으로 나라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첫 출발점이자 뿌리가 되었고요. 이후의 역사도 그 홍익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역사였습니다. 이제 2024년 대한민국입니다. 당군을 역사와 신화 혹은 종교라는 프레임에 가두지 말고 홍익의 역사를 써왔던 한민족의 역사 첫 출발점으로 인식을 하고 문화의 원리로서 인식하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시 홍익이 흐르는 뿌리 깊은 나무, 그 뿌리 깊은 나무가 대한민국입니다. 당군의 가르침은 아주 심플합니다. 너희도 당군이 되어라입니다. 누구나 신성이 내려져 있고 선도 수행, 우리의 전통적인 선도 수련법을 통해서 신성이 발현된다면, 밝은 마음이 실현된다면, 발현된다면 누구라도 깨달은 성인, 당군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한류는 선도 문화라고 일컬어지고 있고요. 현대 한류는 글로벌 K로 대변되는 K컬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이러한 홍익 정신이 흐르는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당군왕검 탄신일을 기념하는 문화축제를 시작으로 개천절 행사를 세계 곳곳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대축제의 장으로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